것들을 헤럴드 초대석. 안녕하세요. 헤럴드 초대석의 진행자 이성숙입니다.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 소장이신 박창형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민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텐데요. 이민 업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도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쉴 새 없이 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네. 좋은 스토리도 많이 있었고 네. 어려움에 있는 처하신 분들 스토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민법은 방송을-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나온 김에 지난 방송 이후에 저희 센터에 네. 이민법률센터에 있었던 일을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또 이민법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분 정도 저희 방문을 해주셨는데 한 분은 2014년도 12월 달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인터뷰를 가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영주권을 시민권자하고 결혼해서 이제 받으신 분이신데 원래 그런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해서 가면 좀 준비를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냥 자신 있게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 이민관이 좀 결혼에 대해서 갑자기 좀 몇 가지 질문하는데 영어가 좀 부족하시니까 네. 조금 버벅거리니까 이민관이 인상 쓰면서 좀 의심하는 쪽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서류가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 케이스를 갖다 이민국 저희가 회의 때 매달 첫째 주 저희가 이민국 국장님하고 회의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케이스를 잠겨 있으니까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번 주에 이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주겠다고 저희가 네. 이제 통보를 받았고요. 또 한 분은 2015년 9월 달에 시민권 인터뷰를 하라는 통보를 이민국에서 보냈는데 이분이 신청하시고 난 다음에 주소 변경을 안 하셔서 네. 그걸 못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한 번 더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민국이 통지를 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서 이 케이스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저께인가 저희한테 그럼 이 케이스를 살려주겠다라고 네. 통보가 와서 이분은 또 한 680불 네. 또 세이브를 하시게 됐고요. 또 한 분도 목사님 아까 먼저 케이스에서 그러면 그분이 2년 만에 시민권이 정지되어 있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네. 자기네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시민권이건 영주권이건 줄 수 없으면 리젝이 된 거예요? 리젝트를 할 수도 있는데 리젝트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런 정확한 정황은 안 잡히고 의심은 가고 그러니까 귀찮다. 그러니까 문제거리다 그래갖고 그냥 미뤄뒀군요. 그렇죠. 그냥 서류를 어디다 그냥 재워놓은 거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금 잠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는 동안에 배우자도 배우자를 초청이 아니라 이제 아기도 낳고 배우자분은 네. 또 한국에서 또 사업하시고 이러신데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는 게 신청하는 거는 쉬운데 들어가서 나서 이제 이민국에서 조금 잘못 처리를 하면 이렇게 좀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가지만 더 저희 단체 자랑을 한다면은 네.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라는 것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데 이민국 관할 사무실이에요. 여기서는 E2 학생 비자, 종교 이민, 종교 비자, 그다음에 가족 초청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추방유예 네.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이민국 기관인데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여기는 정말 요새예요, 요새. 근데 저희는 여기에 이제 1년에 한 2번씩 초대받아서 회의에 참석하는데 이번 8월 31일 날
2016년 8월 31일 날 딱 100명만 미국에서 초청하는데 그 자리에 저희가 또 선출돼서 또 초대를 네.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뭐 이제 추방유해라든지 뭐 가족 초청이라든지 종교 학생 이런 거 좀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네. 이민국 직원들한테 직접 네. 뭘 보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릴 수가 있죠. 그 정보의 시민권 그렇죠. 자기가 이민법 그렇죠. 정보의 최일선에 계시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 크리스천 헤럴드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주는사랑제 이민법률센터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20년간 그래도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를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민국의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이고 또 이민 업무를 또 할 수 있게끔 허락을 받은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랑을 하나 더 한다면은 네. 오늘 그 이민국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프레스 세크레터리니까 홍보부라고 대변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이 네. 이제 LA 쪽에 오셔가지고 여기 서부 지역 국장님이 좀 뭐 만나서 좀 얘기 좀 하겠냐, 좀 타운을 소개시켜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 책임을 맡아서 오늘 올림픽하고 놀만디에 있는 네. 노인센터에 그분을 모시고 가서 또 설명회도 좀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좀 가족 초청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번 주에 그 방송을 듣고 오신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계신데 연세 드신 분이세요. 권사님이신데 뭐 권사님들이니까 이제 자녀분들 뭐 초청하고 싶어서 저기 하신데 거의 한 10년 전에 자녀 초청을 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자녀분들을 초청하면은 그게 한 5년, 7년 정도 이제 걸려야지 영주권 속에 들어갑니다. 네. 형제 초청을 하면 10년, 14년 정도 걸리죠. 그런데 이제 초청하는 서류는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을 갖고 달라붙어서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라이센스가 없는 전문인이 아닌 아는 분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냥 서류는 들어갔는데 그 후에 이분이 그 승인 통지서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영주권 수속을 하라는 통보가 요즘은 이메일로 오는데 네. 편지는 못 받으시고 그래갖고 영주권 수속을 하라고 그런 시간이 한 3, 4년 전이었겠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기다리시다가 오신 거예요. 편지. 네. 그래서. 3, 4년이나 기다리다가 오신 그래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건데 아마 초청 서류가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서류 신청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서류가 들어가 가지고 이민국에서 많은 변화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하신 분이 이사하고 결혼하고 이혼하시고 또 자녀 출생하고 이런 변화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려면은 전문 기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눈에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는 이제 주는사랑제 이민법률센터처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우리 그 기독교 단체가 있으니까 네. 가능하면은 저희한테 신청 안 하셔도 되는데 상담은 한번 해보세요.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이런 일을 의뢰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민 업무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처음에 한 20년 전에 시민권 신청을 한번은 그것만 하려고 했는데 시민권 신청하시고 나면 또 가족 초청하셔야 되고 이제 문의가 와서 저희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니까 한 시간에서 뭐 100불이면 되겠다 하는 서비스를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갖고 그때 보니까 뭐 2,000불 뭐 1,500불 이런 식으로 차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돈 있는 분들은 하겠지만 돈 없는 분들한테 이건 좀 너무 많이 좀 비싼 가격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이민국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자격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비용을 지금은 크게 절감할 수 있네요. 저희 지금은 자격면에서는 이민국에서 인가해준 변호사예요. 네. 그리고 인가해준 기관이니까 변호사 사무실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오히려 더 신뢰할 수는 있죠. 공인기관이네요. 공인기관이니까. 네. 거기다가 이민 업무 잘 해드리고 못하는 일은 못한다고 해드리고 이제 가격 면에서 이제 한 반 정도 네. 이제 세부하실 수가 있죠. 목사님 이런 일을 하는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단체가 뭐 멕시코 커뮤니티에 있어요? 멕시코 커뮤니티는 저희 같은 기관이 없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더 심해요.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안 되는데 뭐 돈 주면은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뭐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커뮤니티는 소위 노타리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 사례가 아주 심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여기를 한국 이용한 사람들이 분들도 있나 봐요. 많이들 지금 개인분들한테 아시는 분들 뭐 영어 조금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의뢰하고 이러셔가지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일주일에 한두 건씩은 꼭 오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럼 목사님 이민 업무를 신청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예,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류 작성만 보지 마시고 시민권 신청하면 6개월을 서류를 관리를 해야 되고 초청 서류를 하면 10년, 7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긴 안목을 보시고 다른 기관에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 50불, 100불 더 비싸다고 해서 네. 더 싼 분한테 가면은 오히려 10년이 20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이제는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업무가 이제 컴퓨터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에서 좀 영어 좀 하시고 손으로 쓰고 좀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한계가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좀 전문 기관에 이제 의뢰하셔서 피해 사례가 좀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시민권 신청 이외에도 영주권 신청도 도와주십니까? 예, 저희가 그 취업 이민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뭐 종교, 학생, 뭐 이투 이런 거 다 하고 네. 또 저희가 제일 자신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님 영주권 신청해 드리는 거라든지 네. 배우자분들 영주권, 또 네. 형제 초청, 뭐 자녀 초청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두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민국에서 직계 가족으로 구분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네, 그 범위가. 그래서 직계 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님, 시민권자의 21살 안 된 자녀, 미성년 자녀. 네. 그래서 이분들은 직계 가족이어 갖고 이분들은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영주권 수속이 그냥 한 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미국에서 신청하면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김숙자 씨하고 오늘 결혼을 했다. 근데 홍숙자 씨가 어제 무비자로 왔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10년 전에 방문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신분이 없어도 합법적으로만 들어왔으면은 영주권 수속이 되거든요. 이 경우는 지금 본인이 시민권자일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영주권자일 때하고는 케이스가 약간 다르죠?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계 혼란이 가족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계 가족이면 자기가 미국에 합법적으로만 들어왔으면 지금 신분이 없어도 신청이 영주권 수속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무비자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무비자법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원래 네. 발표가 될 때는 네. 미국에 들어오면은 영주권 수속도 안 되고 신분 변경도 안 되는 걸로 딱 못을 박았었는데 이민국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변화시켜 가지고 직계 가족일 경우는 무비자로 들어와도 영주권 수속을 허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계 가족일 직계 경우는 가족일 경우. 그러면 시민권자인데 네.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하고 배우자. 결혼을 했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 배우자는 영주권이 나옵니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왜 하냐면은 법적인 용어를 읽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민국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이민국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한 걸 통보를 받았고 저희들이 그거를 커뮤니티에 이제 많이 알렸기 때문에 많이 알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배우자분이 계시고 또 결혼을 하기를 원하시면은 한국에서 또 결혼에 여기서 초청해서 또 오고 그러면 1년씩 걸리니까 미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무비자건 방문 비자건 오셔서 네. 여기서 결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초청에서 뭐 서류 작성도 좀 어렵지만 배우자 초청에서는 특히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인터뷰 준비가 좀 어려워요.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 결혼이 그러니까 80년대 그 가짜 결혼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주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네. 이민국에 비상이 걸릴 정도가 돼서 결혼으로 서류가 들어가면 아주 제일 비상 걸려서 제일 심하게 그 심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인터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 초청하신 분들은 네. 서류가 들어가서 인터뷰가 나오면 좀 전문가하고 만나셔갖고 좀 준비를 잘 해가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 초청은 이제 직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수속이 되세요. 그래서 영주권 수속을 하면은 부모님들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임의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주는 걸로 나누고 그럴 경우는 한 5개월에서 6개월이면 영주권이 다 끝나고요. 근데 이런 부모님 케이스는 그냥 영주권 안 하고 인터뷰 안 하고 영주권을 주겠다는 캐테고리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는
한 9개월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그게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구분이 될지 모르지만 부모님 초청할 때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9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인이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뭐 시간만 투자를 하면 그다지 어려울 게 없어 보이는데 본인이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형제도 가족 초청 대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기혼자녀, 미혼자녀, 형제 초청이 돼요. 그래서 네. 미혼자녀면 1순위, 네. 기혼자녀면 3순위, 네. 형제 초청이면 4순위인데 지금 미혼자녀가 한 6, 7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혼자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밀려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형제 초청은 원래 10년인데 지금 14년 정도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영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고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 초청할 수 있어요. 형제는요? 형제는 안 되고요.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형제 초청 같은 경우는 뭐 초청 서류가 간단하게 보이니까 그냥 신청해 놓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서 뭐 야 내가 100불 주고 해줄게 하면 그분들한테 맡기시는데 네. 이래서 낭패 보시는 게 뭐냐면은 10년 후에 이분들이 없어지세요. 그 단체가 도와주신 회사가? 분들이 그럴 수 그죠?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넣으면은 이제 이민구에서 이 서류가 들어간 걸 누구한테 연락을 할 거냐를 결정짓는 데 있어 갖고 자기네들한테 오게끔 서류를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손님들 모르게. 네. 근데 이분들이 없어지니까 손님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한테 오면 뭐가 유익하냐면은 손님한테도 통지서가 가고 네. 저희한테도 오게끔 서류가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없어지더라도 네, 손님들이 본인이.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4년, 10년 동안 서류를 관리하는 그 어떤 오버헤드 커스트라고 그럴까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손님들이 부담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 앞에서 1, 200불 세이브 하시겠다고 하셨다가 10년 후에 서류가 죽은 걸 하시면은 이건 아주 뭐 그렇죠. 발을 동동동동 굴려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일어나죠. 미국에서 신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1, 200불 아끼는 거 물론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10년, 20년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도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물론 이제 영혼 구원도 있지만 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민 업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웃고 활발해지고 자기들의 꿈을 펼쳐나갈 맞아요. 수가 있는데 네. 정말 신분이 없어갖고 오신 분들은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고 유능한데 정말 꿈을 못 피시는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깝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큰 금전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또 저희 같은 단체가 있는지 몰라서 네. 이렇게 아무데나 또 서류했다가 또 낭패 보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이라는 게 있나 봐요, 목사님. 예, 아주 말이 좀 너무 복잡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고 너무 어려워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영주권 수속을 하면은 다 그냥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와요. 네. 그런데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2년짜리 유효한 영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2년 유효한 영주권이 나온다 그러면은 2년 있다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에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하도 옛날에 그 사기 결혼이 많으니까 네. 2년 후에 다시 한번 보자. 그때도 계속 그때도 살고 있는지.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영주권 수속하고 나서 영주권 받고 2년짜리 가지고 이제 2년 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시는데 다 뭐 이제 같이 사시고 또 생활 잘 하시고 그러면 이제 서류가 들어가면은 뭐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서류는 좀 복잡하죠. 왜냐면은 뭐 10개월짜리 은행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이제 그동안 산 기록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서류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결혼하시고 나서 좀 두 분만 사진이 아니라 뭐 교회나 또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들서부터 뭐 두 분 명의로 돼 있는 서류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셔서 많이 서류가 들어갈수록 심사가 더 수월해지니까. 그러면은 이 조건부 해지 신청이 들어가서 해지가 되면은 이제 영주권이 10년짜리 나오는 거예요? 영주권이 나오죠. 그때 다시 네.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은 그러면
또 그 3년 후에 그러니까 조건부 영주권 받은 때서부터 3년이니까 조건부 영주권 해지가 되면서는 1년 후예요. 거의가 다. 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안타까운 분들이 누가 있냐면은 그 사이에 배우자분이 혹시 또 별거하시거나 또 사망하시거나 사별하실 수도 있고 또는 또 마음이 안 맞으셔서 또 갈라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류가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가 한 10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티에 많이 알리고 나서 저희가 인터넷에 한번 이 글을 한번 정확하게 써드렸더니 한 네. 2만 명이 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많은 그렇게 될 정보를 경우에는 이 신청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시민권자였는데 이렇게 조건부 영주권을 아내가 받았어요. 네. 근데 남편한테 문제가 생겨서 네. 뭐 이혼을 하게 됐거나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영주권이 계속 진행이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뭘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처음에 영주권 소개했을 때 그 서류들이 진실이었는가. 그리고 또 이혼하시거나 사망하시거나 별과시기 전까지 결혼이 정말 진실된 결혼이었는가. 그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망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지만 다시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그 원인 제공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만약에 남편 쪽에 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지만 그 견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혹시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예, 전반적인 상황을 다 봐요.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보고 이제 이민국에서 보는 이제 주된 요점은 이게 물론 이제 다들 사람이니까 살다가 또 결혼이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 다 인정은 하죠. 그렇지만 처음에 영주권 소개했던 것이 진실되었는가 이제 그거에 초점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글로 설명해주고 서류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도와드려서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없지만 도전은 좀 되지만 또 혹시 그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또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권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행복하게 잘 사시고 오목한 가정을 이제 꾸려서 나가시는데 그 중에는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주권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그렇죠. 분도 있고 네. 또 시민권을 가졌다고 또 영주권 없는 분을 모시면서 또 그분을 좀 대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혼이 정말 어려우시면 영주권 때문에 꼭 남아 있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그 전문가 기관에 상담이 한번 필요하네요. 하셔서 네. 한번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죠. 네. 중요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묶여가지고 영주권 때문에 뭐 2년은 살아야 된다. 3년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 스토리가 많죠. 네. 뭐 책을 써도 많이 스토리가 나올 텐데 참 네.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나요? 네.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추방유예를 오늘 말씀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네. 다음 시간에 만약에 초대를 해 주시면 네. 우리 커뮤니티에서 지금 다루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추방유예 포함해서 네. 좀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방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는 사랑채 박창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능 사랑채 이민법률센터는 올림픽과 윌턴 코너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드립니다. 323-735-7888번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성숙이었습니다.